책 내용으로 더 들어가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수학과 경제가 세상을 보는 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네. 이렇게 쓰신 이유, 구체적인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먹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네.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어떤 뭐 비용과 편익도 따져야 될 거고 네. 또 뭘 사 먹을 때 뭐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거지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 다 녹아 있는 게 수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해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어,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네. 네, 곽수정 교수님 이후에 첫 번째 질문자가 등장했습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이 알람 시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집 바로 앞에 네. 서 파는데 거기서는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완전히 똑같은 시계가 네. 30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면 10,000원이에요. 네. 어디서 사실래요? 2만 원짜리고 10,000원이고 네. 30분 거리에 네. 그러면 30분 거리를 가서 10,000원짜리로 사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80만 원짜리 네. 태블릿 PC가 있는데요. 네. 집 앞에서는 80만 원이고요. 네. 또 30분 거리에 마트에 가면 79만 원이에요. 네.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그냥 집 앞에서 사고 싶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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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차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보통 학생들도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교수님은 아닐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제가 놀랐어요.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네. 네. 그게 보통 80만 원, 79만 원 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네. 근데 2만 원, 10,000원 하면 50%나 세일이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실험경제반에 와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비합리적으로 네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비용과 편익이 똑같아요. 두 상황이. 30분 갔다 오는데 편익은 10,000원인 거고 네. 그 비용이라는 거는 30분 쓰는 거가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게 정답이다는 없지만 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30분 가치를 내가 10,000원보다 더 높게 볼 것이냐 적게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보통은 할인율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택들에서 그런 수학적인 것과 음. 그러니까 경제 원리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네 머릿속에는 할인 폭보다 할인율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게 뭐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콩나물 살 때는 1,000원 깎기 위해서 노력하던 아주머니께서 네. 부동산 살 때는 1,000만 원, 1억 깎으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고 음. 평생 콩나물 1,000번, 10,000번 사서 깎은 돈을 다 합해도 이 부동산 살 때 1,000만 원, 1억 깎는 거보다는 못할 텐데, 네, 그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할인율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또 정말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못할 때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마저도 실험 경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그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폭 이런 개념도 충분히 갖게 되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합리성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네. 결과적으로 30분이 나한테 주는 효용은 10,000원이니까 두 경우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선택을 안 네. 하는 모습인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실험 경제반에서 또 이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혹은 구상하고 싶은 아, 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기 사장에서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네.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할인율 그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사실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사실상 그렇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써보고 싶고 네. 그리고 저 책이
중학생을 제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어렵다라고 네. 해서 이거를 좀 초등학교 버전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메시지들이 또 추가적으로 네. 매우 궁금하고요. 아마 초등학생 경제 교육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좀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경제 교육이라는 부분에 다들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고민하고 계시는 아이들 혹은 이제 부모님들께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살아가면서 경제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막상 입시에 수학, 영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경제 쪽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도 또 수학을 함께 가져가기도 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놀면서 흥미롭게 네. 그래서 경제도 하고 수학도 함께 가는 음. 이렇게 집에서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과정이 오로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거고 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좋은 수능 시험을 봐야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를 몰라도 되지 않나 경제 교육 네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네, 밀려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 경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네. 우리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성인이 돼서는 이미 늦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실험 경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우트로 질문 시간인데요. 이 공통 질문 중에 첫 번째, 제가 저한테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다.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 항상 이 1시간여 대담 속에 느끼는 그 소감,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나영, 이 질문이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렸는데 그냥 이거만큼 더 좋은 단어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나영은 실험이다. 저는 이 실험이 너무나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암기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체득하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실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냥 기존에 이게 구축되어 왔던 그 교육 방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험적으로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국가가 더 나아지고 사회가 더 개선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경제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정말 이 실험 경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등장하신 선생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실험이다라는 표현을 생각했습니다. 김나영은 실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저도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죠.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이미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긴 글자 말고요. 함축적으로 10자 이내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경제 재미있게 체험합시다. 체험하자. 네. 경제 재미있게 체험하자. 그러니까 실험, 곧 체험. 네. 체험을 통해서 경제를 그냥 온몸으로 네.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우트로 공통 질문 나에게 시리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선생님께 감히 실험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렸는데 나에게 있어서 실험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나에게 실험이란? 활력소? 실험은 활력소다. 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서 또 그게 또 계속 다른 것도 변화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게 재밌어요. 그렇게 그런 거를 구상하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나에게 시리즈죠. 앞에 우리 제자분도 나오셨었지만 네. 그 제자분들께, 학생분들께 이 실험적 경제 교육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나에게 제자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나에게 제자란 도반, 동반, 도반. 도반. 음.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불교 용어긴 한데요. 네,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의미로 네. 도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또 제자를 통해 네. 또 내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 제자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네.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그럼요. 큰 네. 배움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스스로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도반이다라는 네, 표현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저에게는 좀 낯선 표현이지만 아, 네. 그 단어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오늘 책인싸에 출연하신 그 소감을 여쭙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래서 나에게 책인싸란 안내자. 안내자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책들과 좋은 인사이트를 네. 많이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네. 그거를 통해서 더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게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책인싸는 안내자. 너무 감사한 표현이고요. 네.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이 책인싸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